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지체크 5월 5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증시환경 악화,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동. 지금 일요일 막 이제 소동으로 바뀌었죠. 취소가 아니라. 그리고 남북 경협주 그에 따른 급등락이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남북 경협주 중심으로. 이제 그 내용들 한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점차 막을 내리고 있는 유동성 파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에 또 보고서가 나왔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15가지 증거다. 그래서 이제 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해서 한국 기사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가 그대로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일단 저희가 늘 보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유가, 10년물 금리, 원달러 확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상되면 힘들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한 2달, 석 달 됐나요? 일단 유가 먼저 보시죠. 유가가 이제 68달러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그 오펙과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잖아요. 이란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증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일정 부분 공급을 맞춰줘야 되니까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 유가는 향후 80%를 돌파할 것 같고 연말까지 100%를 예상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어쨌든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 40달러대였어요. 40에서 50달러대였어요. 근데 거의 지금 뭐 7, 80% 올랐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죠? 유가라 그랬습니다. 유가.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그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목표 인플레이션 2%인데 이제 2%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93%입니다. 국채 금리가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향후 3.5%까지 지속 상승 예상되고 3.2% 수준에 부터 증시에 부담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가속화될 확률이 높다. 왜냐 이제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걸 정당화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가속화시키는 게 유가라는 거죠. 당장 그렇게 이게 되다 보니까 5월에 3주간 신흥국 펀드에서 40억 달러가 이탈을 했답니다. 자금이. 아마 채권 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막 빠져나가다 보니까 환율이 변하겠죠. 환율이 1079원 정도로 계속 높은 상황인데요. 올해 4번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럼 이제 금리 역전이 심화가 될 겁니다. 미국은 벌써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거의 한다 그러죠. 그럼 이제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이제 0.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싱가포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바꿔나가지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높아지게 되고 그 신흥국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 신흥국에 투자했던 펀드가 지금 45달러 이탈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국 통화로 갖고 있던 그 외국인이 투자 자금이 이제 달러로 바꿔서 자기 나라로 갖고 갈 거잖아요. 그럼 달러를 자꾸 찾게 되고 환전을 해 달러로 환전해 갖고 나갈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자국 통화는 약세가 되는 거고 달러는 자꾸 찾아서 갖고 가니까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신흥국 뭐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러시아 보시다시피 연초 대비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그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거의 뭐 환율 그 아르헨티나 그 통화의 그 환율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게 모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모든 이런 지표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이런 대외 현수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이제 달러의 가치를 세계 이제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겁니다. 교환 비율을 6개, 달러 대 6개 이제 주요국의 통화를 이렇게 가치를 환산해서 한 건데 100이면 그냥 1대1인 거예요, 서로. 근데 100을 넘어가면 달러가 강세인 거고 100보다 낮으면 달러가 약세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화살표 지금 보시면 에이프릴 16 그러니까 그 4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쭉 강세로 올라가죠. 물론 100이 아니고 한 90에서 94까지 올라가지만 어쨌든 추세가 지금 강세라는 추세인 거죠. 아직 100 미만이니까 달러가 약세이긴 하나 지금 어쨌든 거의 90포인트 좀 부근에서 지금 94.25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통화가 신호가 빠져나가니까 달러 인덱스에도 달러 강세니까 달러 인덱스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내는 어떤가 한번 보시면 일단 설비 투자 지수가 이제 보면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도 감소를 했죠. 4월에 그때 한번 얘기 드렸죠.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남북 경협 외에는 증시 상승에 어떤 모멘텀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뭔가 건설이나 산업재 이런 쪽에 좀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잘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이제 올해는 장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딱히 없잖아요. 지금 뭐 상승할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시장 하락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증시 뭐 경기가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그 최고점에서 언제 하락하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지 뭐 경기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걸 따지는 시점이 아니죠. 지금은 최고점에 있고 언제 꺾이느냐를 보는 시점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압축하셔야 되고 이제 수익을 낸 게 있으면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 현금으로 그다음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지금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나는 종목들 보면 막 쭉쭉쭉쭉 이렇게 경협주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식이 막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종목은 10% 올라가다 꺾이고 다시 또 횡보하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목표 수익률 낮추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점차 현금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낮출 시점입니다. 이 남북경협 활성 시에는 증시는 더 버틸 수 있지만요. 남북경협 실패 시에는 증시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바이오주가 그 6월 초에 아스코 학회라는 이제 그 모멘텀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런 모멘텀도 단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점차 막을 내리는 유동성 파티니까 여러분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겁니다. 미국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못해서 이 상승장을 거의 뭐 1년 반 정도 분이 못 즐겼지만 미국은요 9년 동안 증시가 올랐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제 파티를 막 갔는데 이제 거기 파티를 주관하는 DJ가 난 이제 막 칵테일 한 잔 마시고 이제 파티를 즐기려고 그러는데 거기 DJ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재밌으셨나요? 이제 운전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멘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핫 이슈죠. 남북 경협 테마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 초에 최선화와 김계관이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 고려 안 한다. 뭐 재고려하겠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핵대핵 싸우자. 다 이렇게 담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요새 말로 이제 화가 났고, 그리고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했습니다. 뭐 안 부른다 안 부른다 했지만 그 한국 기자단도 결국엔 최종적으로 불렀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그랬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 많습니다. 그 입구 안에서 바깥에서만 보다 보니까 정말 완전 폐기됐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북한이 이렇게 막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니까 트럼프가 그래 말하라 그러면 마음 바뀌면 전화해라. 갑자기 목요일 저녁에 우리나라 지금 목요일 저녁이죠. 새벽에 트럼프께 얘기를 한 거죠. 공개서한을 공개한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남북 경협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한라인 통화를 하다가 판문점을 직접 만나 회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꺼져가던 북미 회담의 정상을 살려서 한반도의 운전자론을 부각했습니다. 뭐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요. 이렇게 상황이 급격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개발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걸 왜 개발했을까요? 미국한테 쏘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 쳐요. 지금 개발하지 완전히 안 했다고 치고 개발했다고 쳐요. 그럼 이걸 미국한테 쏠까요? 핵을? 만약 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쏘게 되면 미국도 쏘겠죠. 그럼 둘은 전쟁이죠. 그럼 전쟁을 하면 북한이 이길까요? 미국이 이길까요? 여러분 생각하듯이 모두 다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정은도 그걸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미사일을 개발한 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튕겼는데 북한이 트럼프가 그럼 말하라 우리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모양새를 차려주면서 다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김정은을.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핵을 갖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슈가 불거질 뿐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트럼프 백악관 기자에게 북한과 정상회담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하루 만에 바꾸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언론에 괴팍하다고 나오지만 그는 굉장한 사업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고 정주영 회장님과 비슷하고요. 그는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에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100% 인식하고 그 힘을 100% 휘두르려고 합니다. 모양이나 가치나 결과를 중요시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형식이나 뭐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결과를 항상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안 했다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지 거짓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뒤집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는 자기 나름대로만의 그런 그 협상의 법칙이 있는 거고 절대 언론에서 보여지듯이 뭐 괴팍하고 뭐 망난이고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자, 경협팀만 뭐 보시다시피 뭐 다 빠졌죠 뭐. 되다 보니까 북미 회담 취소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이제 뭔가 압축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한다 그럴 때는 한 4월 초만 해도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꿈에 부풀어서 뭐 가리지 않고 올랐는데 이제는 뭔가 압축을 해야 된다. 특히 당장 근래에 실현이 가능 높은 경업 테마의 부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건 아주 뭐 멀리 있는 거, 뭐 원전 개발 뭐 이런 거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까이 있는 건 뭐 개성공단 테마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너무 높이 올랐고 그래서 실제 이제 수혜가 난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한다. 이게
뭐만 했다, 뭐 히토리우 뭐 했다 하면 쭉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진짜 실제로 됐을 때 수혜가 가능한 대형주 중심으로, 산업재 중심으로, 뭐 건설 기계라든지 뭐 이게 빠졌지만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이 방송하는 거 말고 이제 내일 급등을 할 텐데, 그 그때 섣불리 따라가지 마시란 말씀 드릴게요. 안 계신 분들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 짧게 끊어가야 된다. 당일 매매 혹은 이제 하루 넘기는 스윙, 종가 매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제는 실제 실현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공업이라든지 무슨 건설에만 많죠, 여러분. 산업재 중심으로 이제 막 코스닥에 좀 처음 보는 종목들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걸로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뭐 벌써 이런 것들 있죠. 뭐 시비 발행하는 거. 안 그래도 지금 코스닥에 말이 많은데 시비 발행 때문에 이거 돌발 악재. 뭐 지금처럼 뭐 갑자기 트럼프가 취소한다든지 그런 돌발 악재가 발생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주의하셔야 되고 손절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쉬는 것도 투자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협주가 이제 조정에 따라서 그 들어갔던 투기성 자금이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들어와서 순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SK하이닉스 매수로 일시 반등을 했으나 일단 이제 깃발형에서 추세를 계속 이탈을 지속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고점이 높아져서 최소한 2475를 올라가야 깃발형 수렴형 추세에서 올라가서 위를 기대해볼 2500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빠졌죠. 어쨌든 코스피는 추세가 이탈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특징이 IT 업종이나 바이오랑 거기로 수급이 지난주에 몰렸는데 다 대형주 중심으로만 모였다는 거죠. 삼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는 반도체 소재 종목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3주간에 보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보시면 또 횡보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 이제 외국인 매수세로 지수가 방어가 됐습니다. 특히 근데 외국인이 쉽게 말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만 산 거예요, 코스피를. 이 외국인 산 게 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지 않았지만 종목은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남북 경협, 산업재와 IT 대형주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이 순환매를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지금은 뭐 현금을 막 엄청 때려 넣어서 매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중립, 그 다음에 주식 비중 중립입니다. 그래서 IT 업종의 남북 경협제, 산업재 간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 이제 남북 경협주도 작은 중소형 주금은 이제 빠져나오자. 이제 세력주나 이런 거는 내일 반등이 나오면 아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이 이번 주에 뭘 샀나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판 거. 현대차, 그 관세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졌죠? 그 다음에 화학 정유, LG와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뭐 이런 거. 유가 급등하니까,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정제마진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거 팔았고, 삼성 엔지니어링 블록딜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거 팔았습니다. 산 거는 보시면, 그,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역시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여러분 보세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산 금액이 SK하이닉스가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3,316억을 샀네요. 그죠?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 2,790억. 둘이 합쳐서 약 한 6천억 넘게 샀네요. 그죠? 6,100억 정도? 나머지 삼성전기부터 SK텔레콤 쫙 해도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만큼 안 될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은근히 현대건설도 이제 사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죠? 연기금. 그 연기금이 지금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연기금이 사는 종목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연기금 매수 종목 보시면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얘도 대형주 중심으로 사고 있네요. 지난주 코스닥 현황 한번 보시죠. 차트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차트고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계단식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이번 주에 빠졌고요. 경협주가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그 돈이 시총상위 바이오 종목,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신라제 이런 데로 갔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이 그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소재주 같은 걸로 이제 순환매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지수는 계단식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서 이 차트를 보시면 뭘 보셔야 되죠?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 시총 상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2주차, 3주차, 4주차. 자, 외국과 기관의 매수할 지수가 방어됐는데요. 1일 여기 보시면 1일 거래대금이 5억에서 6억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그 바이오로 한창 갈 때 코스닥 1일 거래대금이 얼마였나요? 9억에서 평균 9억이었고 한 8억에서 10억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돈이 다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가긴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바이오가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이오 시총상위 종목이 코스닥에 가려면 이 돈 갖고 가려면 그것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시총상위 종목만. 나머지 종목 다 떨어지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이오 IT 종목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남북 경영주 중심으로 이제 개별 종목별로 이제 짧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뭘 샀는지 한번 보시죠. 은근히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를 샀습니다. 재밌죠? 예전에 안 샀었는데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연기금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남북 경협주와 바이오 IT 업체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6월에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제 5월 FOMC 의사를 공개됐는데요. 미국 경제가 온전할 경우 곧 이어서 금리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6월에 올리면 외국인의 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국은 금리 인상이 미뤄질 듯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현행 금리를 이제 1.5%로 동결을 했는데요. 원래는 7월쯤엔 한번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7월에도 지금 힘들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서 8월로 늦춰질 것 같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도 이제 0.5포인트 프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금리가. 미국이랑. 걱정입니다. 자, 코스닥 12발행이 과열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에 따라 활성화가 이제 됩니다. 근데 그중에 그에 따라서 그중에 이제 사모펀드에서 하는 거에서 보면 사모펀드가 주로 이제 메자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전환사채,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교환 채권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또 얘네들이 투자를 대규모로 해요. 그러니까 이건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논란이 많아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좀 바꿀 거다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신규 종목을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를 매수하실 때 뭐 그런 이력을 다 체크하셔야 돼요. 한번 검색하셔서 CB 나올 게 있는지 발행할 게 있는지 이런 거 많이 했는지 가격점에 이제 그런 종목은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그런 거에서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회사 맨날 그런 거 해요. 안 하는 회사는 평생 안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량 쏟아질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 이미 발행했고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체크를 안 해갖고 내가 샀는데 내일 모레 물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반긋, 자동차 우울.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추천 목록이 있는데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거기에 한국 그 배터리 기업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보조금 지급해서
언제 될지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그에 따라서 전기차에 좋고.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에서 이제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뭐 최대 25%까지 부과한다. 수입차에 대해서.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이제 현대차가 많이 빠졌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 이슈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시 거래대금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을 사면 한쪽을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확률보다 횡보할 높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인 뭐 남북 공동행사라든지 이상가족 상봉 관련 이런 논의들이 있을 거고, 또 그에 따라서 회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번 주에도 남북 경협지가 움직일 텐데 가급적이면 대형주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남북 경협 테마를요. 이거와 이제 IT 바이오가 대형주가 이제 순환매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따라 이제 단기 매매로 대응하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렸죠. 목표 수익률을 1년에 비해 절반 수준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난 이런 게 너무 어렵다, 지금 증시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시장이 어려울 때는 매매를 쉬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입니다. 물려서 쉬면 손실이 나잖아요. 근데 현금을 갖고 쉬면 손실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쉬는 것도 현명한 투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벌써 6월이네요. 그래서 6월 3일날 6월 월간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을 통해서 6월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6월의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되겠죠.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